17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만기 전에 전출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격려하고 그리고 전출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책에 기재가 돼 있고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만기 전에 나가는 경우요. 자, 아파트의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질문의 임차인은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후에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케이스죠. 이것만으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안전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임대차의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거 전출해가지고 대항력권을 해제해버리면 대항력 소멸되고요. 대항력을 전제로만 인정되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도 다 인정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대항력권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 전출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전세권 등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뭐 협조는 해주겠다, 사정이 딱하게 됐으니까 라고는 하는데 뭐 아직 만기가 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고요. 또 그 다른 임차인, 부동산에 내놔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대체해놓고 나가려고 임대차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세를 내놨지만 한동안 안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자, 전세권 설정 후에 전출하는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집행 후에 전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설정하는, 전출하는 방법. 어쨌든 대항력권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럼 요 세 가지 방법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세권 설정 후에 전출한다. 대항력권을 해지한다라고 하면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도 대항력이라는 게 있죠. 전세권 설정 등기 후에 그 주택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후순위로 저당권이 들어온다든가 이래도 전혀 전세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대항력도 있고요. 경매된다고 한다면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도 있죠.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긴 한데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뭘로 취득한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으로 취득한 거잖아요. 전입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대항력을 취득을 했고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습니다. 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요 전세권이라는 거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근거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기존의 대항력권을 해지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소멸하고요. 전세권을 설정한 시점에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질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저축은행의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게 소멸되고 전세권 설정 시점에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됐을 때 이 저축은행보다 배당해서 후순위로 밀려날 거고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한테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에 준 것처럼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전출하는 방법은 이 경우에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집행한 후에 전출하는 경우. 이제 일단 효력본 보면은요. 임차권 등기가 집행이 되면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이고요.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 시점에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되는 기능을 합니다. 대항력권을 해지하더라도.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한 후에 나가는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고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의 만기 전에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임대차의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분명히 계약 해지의 의사통지,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임대인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등기되는 게 요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다 보니까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만기돼서 못 돌려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전출하는 방법. 결국에 답은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밖에. 자,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 등기도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다 취득을 합니다. 뭐 전 시간에 잠깐 다뤘습니다만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밖에 취득을 못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이 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동일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도 역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역시 등기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되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 질문의 임차인은 이렇게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전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민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쌍방 공동 신청에 의해서 설정되는 건데 임대인이 해줄까요? 근데 질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권 등기 해주세요. 그랬더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전세권 등기는 해줄 건데 임차권 등기는 못 해줘요. 이러지는 않겠죠. 그죠? 집주인도 정확한 법리는 잘 모르고 어쨌든 임차인이 딱 하게 됐으니까 그래 네가 그냥 나갈 수 있는데 협조하겠다라는 취지로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니까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임차권 등기가 아닌 전세권 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 해준다고 하면 임차권 등기를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드렸고 이대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면서요. 이제 임차인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권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시간 이후에 전세권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볼 건데요. 우리 세입자, 제가 세입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세입자라는 건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임차인 이렇게 표현하면 전세권자가 아닌 임차인이 돼버리고요. 전세권자 이렇게 되면 임차권자가 아닌 민법상의 물권자로서의 전세권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률 용어가 아닌 세입자라는 표현을 쓸게요. 통칭해서 어쨌든 남의 집을 빌려 쓰는 사람 급부를 제공하고 뭐 월세가 됐든 보증금이 됐든 급부를 제공하고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 또 장사를 하는 사람 이거 통칭해서 제가 세입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세입자는 자기 건물 요즘은 뭐 자기 건물 많은데도 그냥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남의 집을 빌려서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입자들은 임대인, 집주인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렇다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전세권도 그렇고요. 무엇도 그렇고요. 다들 대부분의 권리가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명확합니다. 근데 요 세입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 어떤 그 도구들도요.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이긴 한데 그건 마찬가지인데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법이 이 법에서도 이런 방법을 저 법에서도 저런 방법을 아주 다양한 법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우리 경매 사건에 입찰을 하는 우리 입찰자들 입장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분석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여러분들이 세입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도대체 지금 이 세입자가 어떤 법의 무슨 규정에 의해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제 그 임차인의 권능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세입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 법률 규정이니까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도요. 예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기 그 훨씬 옛날부터
세입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세권이죠.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요거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그래서 우리 요 전세권은 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배타적인 권리죠. 그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고, 대세권이라고 또 얘기해서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집주인한테만 내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3자, 그 주택을 산 사람, 아니면 근저당권 설정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 제3자들을 상대로도 내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권이라서 그렇고요. 자, 임차권이라는 거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기 전 얘기예요. 들어갔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도 안 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도 안 해줘요. 임대인들이. 내가 당신한테 집 빌려주는 거지. 자기가 갑이거든요. 갑인데 내 등기부등본상에다 뭘 설정하겠대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안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만으로 들어갔는데,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나랑 계약을 한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임대인이, 집주인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새로 집을 산 사람은 요 임대차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 집주인인데 넌 나랑 임대차 계약한 적 없잖아. 나가. 그럼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권을 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취득을 하고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채권인 채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취득 못하지만 그래도 대항력은 취득은 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기 때 보증금 당신한테 받아갈라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둘 다 등기를 요건으로 한다는 거죠. 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됨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약점이 있고요.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임차인 혼자로서는 절대로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좀 더 공부를 한 사람이 남의 집을 세입자가 들어가면서 전세권 좀 등기에 협조해 주세요. 임차권 등기에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돈 껐어. 딴 집 알아봐. 임대인들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집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잃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국가가, 우리 사회가 이걸 또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1984년도에 만들어낸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주임법에서 임차인들한테 권리를 주는데요. 자, 대항력을 선물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선물합니다.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권리인 최우선변제권까지 선물합니다. 자,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만 가질 수 있었던 건데요. 뭘로? 전입신고와 점유만으로 대항력을 줘버립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그 주택에 내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들어앉으면 대항력을 선물을 했고요. 인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요,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에 밖에 인정이 안 됐던 겁니다. 임차권은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을 안 했고요. 물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채권한테는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물권의 전유물이었는데 이 물권의 전유물인 우선변제권까지 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등기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 우선 변제권까지 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영세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권까지 줬습니다. 그 소액 임대차에 대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등기에 설정된 권리의 순서와 무관하게 무조건 가장 먼저 배당해 주겠다라는 최우선 변제까지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요건 자체가 소액이면 되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보증금 자체가 소액이기만 하면 별도의 뭐 전입, 점유, 확정일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에서 보장해줬던 방법과 주임법에서 보장해주는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임대인,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협조가 필요했는데 전입신고하는데 집주인이 협조해줘야 전입신고 하나요? 아닙니다. 할 수 있고요. 점유라는 거는 당연히 임대차 계약 잔금 치르면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집주인이 점유를 내주지 않으면 나도 임대차 보증금 안 주잖아요. 잔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 들이밀면서 확정일자 받아주세요. 그럼 도장 꿍 찍어주는데 이때 집주인의 동의 받아오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동의 없고요. 최우선 변제권 소액이냐 아니냐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소액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거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있다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제 임차인들의 세상이 왔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대항력 간단하게 취득했고요. 우선 변제권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듣도 보던 아주 최우선 변제권까지 줬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민법에 의한 방법으로 전세권을 등기하거나 또는 임차권을 등기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임대차의 만기가 돼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지금 내가. 그래서 내가 뭐 저기 어디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내려가야 되는데 때마침 만기였고요. 그래서 만기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 통지를 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돈을 안 줘요. 그럼 나는 광주에다가 또 그 임차주택 아파트를 하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놨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유는 돈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은 여기서 전입신고가 해지되면요. 대항력 소멸하고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언제나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전입하나 해지함으로 인해서 대항력 소멸되고 따라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보증금은 좀 나중에 받더라도 월요일부터 나는 당장 저쪽에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전입신고 여기다 놓고 짐 일부 여기다 놓고 가겠다 하면 저쪽에다 전입신고를 못 하는 거죠. 광주에다가.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서울에 있는 주택에 전세권을 등기했다고 해서 광주에 있는 주택에 전세권 등기 또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에 임차권 등기 해놨다고 광주에 있는 주택에 임차권 등기 또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100개, 1000개도 할 수 있어요. 권리만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전입신고라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못 두죠.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 방법이라는 것은요. 서류적인 거죠. 관념적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도 대항요건을 그 요건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주임법에서 있는 거는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주택에 다 대항요건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이 하나의 선물을 더 줍니다. 하나의 선물을. 이게 뭐냐면요. 임차권 등기입니다. 아니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민법이 줬다며요. 왜 또 주임법이 줬다고 얘기해요. 이러시지 마시고요. 이 임차권 등기는 기존의 임차권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집주인의 동의를 협조를 얻어서만 할 수 있었던 임차권 등기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결국에는 이 임차권 등기와 이 임차권 등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임차권 등기를 여기다 갖다 붙여준 겁니다. 이걸 원용한 거예요.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신청에 의해서, 여기는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대항요건을 해지해도 괜찮은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대항력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대항력밖에 없었잖아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을 안 해줬다고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야 되는데 이것과 효력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은 광주로 이사를 갔을 때 요거만 살아남고 요거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은 쓸모없는 임차권 등기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임차권 등기에서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물론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권까지 다 취득하는 겁니다.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존속된다. 대항력권을 해지하더라도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던 임차인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갈 때 집주인이 만기가 돼서 이사 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걸로 요 세 가지 권리를 다 확보해 놓고 이사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출하면 광주의 주택에 내가 또 요거를 취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양쪽 주택에 요 세 가지 권리를 다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균형이 발생을 해요. 어떤 불균형이 발생을 하냐면 임차권 등기 민법에 있는 거를 갖다가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먼저 태어나고 얘가 나중에 태어났어요.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그죠? 근데 그 권능을 보면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데 주임법의 임차권 등기는 세 가지를 다 인정해줘요. 동생이 형을 이겨먹는 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미안하죠. 이제 형한테. 미안하니까 중요한 거는 민법의 규정을 개정한 게 아니라요. 이게 민법의 규정으로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개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으로요.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이 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효력이 같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 법에 의한 이 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효력이 같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법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쌍방 합의에 의해서 설정 계약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다 인정받습니다. 근데 함정은 이 임차권 등기와 이 임차권 등기가 동일하다라는 규정이 주임법상의 규정이라는 거죠. 또 상가건물 상임법상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물이 있고요. 여기 4층에 동네 할아버지들이 뭐 이러니까 또 바둑은 할아버지만 두는 걸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기원을 차렸습니다. 기원을 차렸습니다. 바둑 두는 데 있죠? 그죠? 기원을 차렸어요. 세를 얻어가지고. 근데 요 기원을 차리면서 요 할아버지가 좀 깨이신 분이라 임차권 등기를 주인한테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사실상 임차해서 임차권 등기 해달라는데 못 해줄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쌍방 공동신청으로 해서 요 401호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요 임차권 등기는 무슨 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예요?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죠. 그죠?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근데 요거 지금 주택 아니죠.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주임법에 적용을 못 받고요. 이 임차권 등기와 이 임차권 등기가 효력이 같다라는 규정이 주임법상의 규정이다 보니까 같다라는 규정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대항력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느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물적 범위는 뭐예요?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기원 두시면서 사업자 등록을 안 냈어요. 그럼 상임법도 적용을 못 받죠. 그죠? 그래서 주임법도 적용을 못 받고 상임법도 적용을 못 받고요. 민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 상가가 경매 나왔다? 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됩니다. 이것도 또 결론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세권, 임차권 등기, 그다음에 주임법상 또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권능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세입자가 자기의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느냐. 그 방법이 전세권이냐,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냐, 주임법에 의한 전입신고와 점유냐, 확정일자냐, 소액임차인이냐,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냐, 이 6개를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이 6개의 구별의 권능 효력이 다 틀립니다. 근데 이거를 구별을 못하니까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느냐. 전세권 설정자가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안 했으니까 효력 없는 거 아닌가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혀 관계없는 얘기. 전세권은 등기하면 효력 발생해요. 전입신고 안 해도 되고요. 또 실제로 이사 안 들어가도 됩니다. 등기만으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전입신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임차인이 갖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인지, 임차권 등기인지, 대항력인지, 우선변제권인지, 최우선변제권인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인지 이거 먼저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6개의 권능이 각각 어떤지에 대한 그 세밀한 공부는 그 나중입니다. 이 6개 구별 못하면요. 세입자, 임차인, 전세권자 분석은 영원히 미궁입니다.